5월 25일 돈복사TV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영상 말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점이나 정보들을 공유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에 아직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으니까 요것만 클릭하시고 누구나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흐름, 관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드릴 건데, 오늘은 차트 분석보다는 일단 이슈들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시장 상황부터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차트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시장 이슈들이나 상황들부터 좀 정리를 해볼 거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면서 시간이 길게 끌리고 있지만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롱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하락을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객관적으로 좀 전달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1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고, 요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약이 될 수 있을까? 이 기사에 이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요 뒤에 파란 색깔 선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시작을 했던 작년 말, 올 연초, 2022년도 연말부터 올 연초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상승하는 모습 없이 하락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번에 지금 상승장은 연출이 됐지만 이번 상승장에서 신규 투자 자금의 유입이 되었다고 보기보단 기존의 자금이 시장 내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자, 기존 시장에 유입되어 있는 돈이 무한정 이렇게 돈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시장을 상승시키는 데는 분명히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자본이 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고래 혹은 신규 자본금이 유동성이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 상승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유동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이슈를 다뤄드리고 있죠. 가장 큰 이슈가 디폴트 이슈랑 미중 갈등 이슈, 이 두 개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디폴트 이슈, 당연히 미국이 디폴트,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게 되면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확대 해석까지 하면은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왜냐, 미국이 디폴트를 하게 되면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채무 불이행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제 채널에 영상을 미리 올라와 있는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터지면 악재,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오케이, 알겠어. 야, 그렇다면 한도 상향에 민주당, 공화당이 극적으로 타결을 해서 협의를 보고 한도 상향이 동의가 돼서 한도 상향이 되면, 그러면 시장이 호재인가? 그럼 시장의 상승은 무조건 하는 건가? 요 부분을 좀 냉정하게 봐야 돼.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흑백 논리. 이런 상황이 터지면 악재래. 근데 이러지 않으면 그러면 호재, 좋은 상황이겠지? 라고 좀 극단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자, 미국 채무 불이행 사태가 터지기 전에 공화당이랑 민주당 이랑 협상을 진행을 해서 협상을 타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호재인가? 당연히 부채 한도 상향이 돼서 협상이 되면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가 되는 것보다는 좋은 상황임은 맞아요. 그것보다 좋은 상황임은 맞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정부의 지출 삭감 없이는 협상 불가능하다. 지출 삭감을 해야지만 채무 한도 협상에서, 그러니까 채무 한도 협상을 동의를 해주겠다, 협상을 해주겠다라는 스탠스. 자, 그럼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죠? 내가 너네 한도 상향하는 거, 채무 불이행 사태 터서 디폴트 되지 않게 내가 우리 부채 한도 상향하는데 동의해줄게. 다만 너네 돈 쓰는 거 줄여. 이게 조건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도 상향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죠. 디폴트 사태가 터지는 건 막을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 풀리는 돈은 똑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지출해서 돈 쓰는 거 줄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니까. 자, 유동성은 누가 만든다?
만든다? 투자자가 만든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투자자가 유동성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투자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유동성을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돈이 많아도 정부의 스탠스가 투자를 하기 어렵게끔 만들면 그 돈을 묶여 얼어버리고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을 거다. 정부에서 돈을 풀고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투자자들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얼어있던 자본금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형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 삭감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데서 예산안을 줄일 거고, 기존에 풀던 돈도 타이트하게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시장이 위축이 되겠죠. 유동성이 풀리지 못할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에 이게 채무 한도 협상이 좀 타결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무조건적으로 호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공급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승이 좀 제한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현실화가 돼도 문제지만, 디폴트가 되기 전에 채무 한도 협상이 타결이 돼서 디폴트 사태가 터지지 않더라도 시장이 풀리는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기도 조금 맛이 없죠. 이거 한도 협상이 체결이 돼도 시장에 풀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굳이 내가 지금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디폴트 사태가 터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강하고 관망세가 좀 짙긴 하지만 아래로 누르는 힘이 강하고, 그동안 상승했던 폭도 있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심리적으로 반등이 없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고, 특정 지지 구간이 이탈되면 또 투매 현상까지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 심리적 지지선이 26.7K, 8K 부근이었는데 거기마저 깨져버렸죠. 상승에 좀 많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강하다. 자,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비트 시장, 가상화폐 시장 상승이 끝인가요? 이제 하락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또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해도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여지는 남아있다. 자, 차트를 먼저 봐보시면 비트가 여기 저항을 뚫고 상승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고, 고점을 찍고 이제부터는 좀 하락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저점에서부터 형성된 이 상승 추세선, 이거는 꽤나 견고하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꽤나 거대한 추세선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꽤나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차트를 봤을 때, 주봉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위치가 캔들을 확인을 해보면 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지지를 받긴 했던 구간이지만 그런 구간들마저 좀 살짝 뚫고 내려왔죠. 마지막 지지 구간이 여기 구간인데, 이렇다 할 지지 구간이 체크가 안 돼요. 자, 다음 지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건 요 정도 구간,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구간. 그럼 얘가 점차 계단식 하락을 하다 보면 이 정도 구간이 24K에서 25K 사이 구간입니다. 하다 보면 그 정도 위치에서 딱 이 추세선과 맞닥뜨리죠. 이 구간이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한 요 정도 위치. 하방세기형으로 뭐 반등 이렇게 조금씩 맞고 하락하고 반등 나왔다가 하락하다가 이 지지 구간과 상승 추세선이 겹치는 요 구간에 근접하게 되면 여기서 꽤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좀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상승,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지지를 받으면 터치하고 큰 폭으로 상승, 터치하고 큰 폭으로 상승, 조정 나왔고, 터치 만약에 터치를 한다, 큰 폭으로 상승, 마지막 한 차례 정도는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여기를 터치하고 나는 상승은 무조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하락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이런 추세선들 마주치는 구간, 이런 큰 추세를 마주치는 구간에서는 추세 전환 가능성을 좀 높게 열어두고 이제 추세 전환되는 위치다, 그런 식으로 롱 관점으로 좀 변경을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도 이 관전방에 브리핑을 올려드렸지만,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 위치고, 지지 테스트 진행했으나 저항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강하다, 하락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바로 숏포지션 진입을 했고, 한 35% 정도, 34에서 35%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고 지금 현재는 포지션 진입해서 다시 잠시 홀딩 중. 이렇게 수익을 모두 보실 수 있게 저는 관점이랑 타점이랑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보고도 혼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더 쉽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하시면 텔레그램방 링크 요것만 클릭하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